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죠. 새벽에 피터 나바로 국장의 폭스 TV, 폭스 뉴스 출연 발언에 의해서 무역합의 파기됐다라는 설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나왔는데 잠시 후 확인해 보고요. 게임주들 순환매가 뭐 완료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솔브레인이 조만간 이제 거래 정지가 되죠.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전일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으면서 0.5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것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뭐 종종 이름이 언급되는 분이시죠. 이분이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발언을 한 게 이제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뭐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오해가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끝났다, 뭐 지금은 전환점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미중시가 이제 뭐 급락이 나왔었죠. 급락까지는 아니고 흔들림이 나왔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어, 급하게 또 트위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무역협정 온전하다. 그들이 합의사항을 계속 지키기를 바라고 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나바로 국장이 또 워낙 뭐 대중 강경파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 저렇게 좀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뭐 생방송을 본 건 아니고 뉴스로 봤습니다. 네.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좀 무난하게 이끌어가고 앞으로도 이제 본인이 이제 경제를 잘 살려보겠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좀 허술하지 않았냐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면은 큰일 납니다. 미중무역협상 어떻게 1단계를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파기를 하겠습니까? 트럼프도 안 되고 중국도 안 돼요. 그러면 서로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나머지 소식들은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계속 들었던 소식들의 연장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무디스에서도 미국이랑 뭐 14개국이 부채 수준이 20%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이다. 뭐 당연한 거죠. 뭐 경제가 안 좋을 때 안 좋은 얘기는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경제가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라 유동성으로 올라온 것이다. 경제는 역시나 안 좋다. 뭐 이런 부분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고요. 독일 뭐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이제 국채 매입은 이제 일시적인 대응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건 바이트만 총재가 이제 22 자산 매입 통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경제는 역시나 좋지 않고 지금 돈의 힘으로 올라왔는데 잠깐 쉬어간다. 코로나가 조금 더 이제 완화되는 조짐이 보여야지 긍정적일 수 있는데 잠깐 쉬어가는 흐름 만들고 있다. 해서 미국 시장도 이렇게 수렴 과정 거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7,000포인트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런 정도 이슈가 나온 겁니다. 그래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만스닥 시대를 열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이제 10,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탈환을 해서 종가로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나스닥은 강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흔들림을 보이긴 했는데 좀 무난했죠. 그래도 오늘 포인트 중에서 제 기준에서 좋았던 것은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위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21선 넘어가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넘어가더라도 1220원, 2000원이면 큰일 납니다. 1220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밀려야 된다. 그래서 요 사이에 유지하면 된다라고 했죠. 1190원에서 1220원. 그래서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환율이 7원 정도 하락하면서 조금은 한숨 정도는 돌릴 수 있는 정도는 됐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뭐 글로벌 증시보다는 이제 글로벌 이슈나 이런 부분보다는 다 좀 무난하게 가니까 특별한 거 외에는 지금 최근에는 우리 증시를 좀 봐드리고 있죠. 우리 증시 같은 경우 오늘 그냥 쉬어가는 횡보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뭐 갭상승 살짝 나왔지만 이제 장중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21선 지지력 테스트하고 2130포인트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동향은 별거 없었어요. 외국인들 뭐 역시나 뭐 크게 매도하지 않고 있고 기관에서 조금 이제 부담을 줬습니다 시장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일부 조절했고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은 관망 수준이었다. 외국인들 선물 옵션 별로 건드린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옵션 풋옵션 쪽에서만 이제 하락을 제한하는, 밑으로 내려가면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도 다시 한번 복구될 수 있는 하락을 제한하는 포지션. 그러면 뭐 긍정적인 거겠죠. 적어도 내려가진 않는다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하락 포지션을 많이 청산했다라는, 계속 꾸준히 청산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하락에 대한 위험성은 이제 조금씩 이제 점점 제거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선물을 제외하고, 선물은 뭐 극상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선물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뭐 상승 포지션을 뭐 구축하거나 뭐 강하게 구축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에서 3개월 동향으로 봤을 때는 뭐 3개월 안에는 뭐 강한 상승을 예상은 하지만 다음 달까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면서 숨고르기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수급이 없었다. 지금 쉬어가는 시장에 맞는 수급 정도인데, 그렇다고 뭐 부정적이지 않았으니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상당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환율 동향 자체도 좀 위험할 수 있는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움직였으니 오늘은 그냥 좀 무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까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고, 740포인트에서 700포인트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일단은 현재 돌파는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차례 이렇게 양봉으로 해서 쭉 뽑아주면서 세워줘야 이제 돌파 안착에 대한 신뢰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잘못해서 조정 한번 받으면 다시 한번 이탈하든지 아니면 21선 지지력 테스트 받는 거니까, 뭐 아직까지 코스닥도 이제 상승 쪽으로 완벽하게 돌린 건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하니까 이렇게 한 차례 하락이 나와도 주가 회복이 빠른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부터 뭐 간단히 종목들을 동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1선 이탈하면서 지금 22선 이탈하면서 오늘 회복을 못하고 다시 한번 밀렸죠. 그래서 51,000원 뭐 지지력 테스트 받으러 왔는데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뭐 조금 뭐 쉬어가던 아니면 바로 가던 어차피 갈 길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속도의 차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코로나 이후에는 삼성전자 좋은 종목이고, 여기 5만원대 56,500원 뭐 62,000원 뭐 이 전고점 이 구간에서도 말씀드려요. 이거 돌파는 될 거라고 본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삼성전자가 여기 돌파할 정도면은 다른 종목들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은 뭐 미세하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하이닉스보다는 압도적으로 소부장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특별할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지금 21선 아래 구간에서 그냥 쉬어가는 흐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이제 10만원 쪽을 두들기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엔 돌파도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부장이 더 강할 것이다 라고 저는 뭐 기존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 볼 때 제가 기존부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많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뭐 이제 회사가 이제 분할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거래 정지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안에만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괜히 뭐 또 올라가다가 또 조정받거나 뭐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올라가다 조정받을 수 있고 한데, 저희 분들은 이제 그냥 거래 정지 당하는 것보다는 좀 쉬는 것보다는 자금 순환에 대해서 좀 원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구간에. 그래서 그리고 목표치 자체가 원래 95,000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목표치에 도달해서 매도한 거예요. 그냥 매도한 게 아니고. 그래서 목표치 위쪽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기업 분할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면 되고, 나는 이 정도 수익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면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거래 정지가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런 소부장 업체들이 뭐 저는 아직도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일 정부에서 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쪽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OTT 수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죠.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고 영화관도 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뭐 즐기는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활동 늘어나면서 이 OTT 수요는 점점 뭐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국내 미디어 기업들도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은 뭐 규제 같은 부분이 좀 많이 이것저것 있는데 여러 가지를 좀 이제 해소를 하겠다라는 뭐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MBC가 뭐 이렇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거래량도 빵 터졌네요. 그래서 멋진 모습을 보였고, 요거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요 구간 정도 한 2,900원 전후부터는 저항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 2,900원, 3,000원 전후에 만약에 상승이 정체된다라고 하면은 뭐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보시고, 돌파해서 안착했다라고 하면은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항 구간에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도 뭐 장중에 뭐 멋진 모습 보이면서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조금 내줬죠. 한 11%대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슈적으로 해서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길게 보유하는 종목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SBS 미디어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요 2,100원에서 2,200, 2,100원에서 2,200원 사이 한 2,150원쯤 되는 요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쪼로로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 급등하는 종목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오늘만 해도 고점 대비해서는 뭐 여러분들 2,4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2,000원으로 마감됐으니 잘못하면 하루 만에 거의 뭐 20% 가까운 하락을 맞을 뻔했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도록 하세요. 아니면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정말 타이트하게 잡고 그대로 꼭 지키실 분들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뭐 셀트리온이 좋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뭐 누누이 말씀드렸죠. 셀트리온은 올해가 제2의 도약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먼저 움직였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좋다. 셀트리온 제약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하기는 이제는 사실 신규 진입은 힘들다. 기존에 매매했던 사람들이 뭐 매도하고 조정 구간에 재매수하고 이런 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신규 진입하는 건 힘들다. 너무 많이 올랐다, 바닥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이제 아직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 이쪽을 매매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좋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모멘텀 충분히 살아있고 성장성 살아있고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죠.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 적자 기업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임상 3상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NDA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도 있지요. 그런 종목 말고 임상 1상, 임상 2상 이쪽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잘 되면 좋겠지만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들은 적당히 뭐 치고 빠진다던가 아니면은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투자의 개념으로 아예 길게 묻어두셔야 됩니다. 수년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과는 다르게 셀트리온은 기대감뿐만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실적이 받침되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관심 갖고 꾸준히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도 뭐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매매하는 게 좋고, 전일 NC소프트 뭐 말씀드렸었는데 언택트 관련주들 이제 올라갈 때 NC소프트가 드디어 이제 85만 원 돌파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90만 원 뭐 중반대까지 건드리면서 조만간 NC소프트가 100만 원 시대를 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NC소프트의 뒤를 뭐 바짝 쫓고 있는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주인 펄어비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뭐 검은 사막이 이어서 뭐 꾸준히 뭐 좋은 모습 계속 보이고 있고, 언택트 관련주로서 코로나 시대에 뭐 게임주는 당연히 뭐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NC소프트에 이어서 돌파를 해줬습니다. 뭐 펄어비스 말고도 웹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좀 규모가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뭐 중소형 게임주들도 이제 순환매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좀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차 관련 쪽은 이제
음, 저는 이제는 좀 그만 보고 싶은 단계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에는 일진 다이아나 뭐 이런 뭐 유니크나 뭐 이런 종목들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는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고 굳이 직접 매매를 한다거나 할 생각은 뭐 당분간은 뭐 조금 쉬어가거나 아니면 후발주들 살짝 건드리는 거 외에는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은 수준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이슈가 좀 적으면은 세계 시황은 조금 줄이고 국내 시황과 뭐 일부 뭐 종목들을 좀 봐드리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로벌 시황이 더 중요해지면 글로벌 시황을 저는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수급이 중요해지면은 수급 쪽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타이밍이 오죠. 근데 지금은 좀 무난하게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시황도 크게 뭐 강조하지 않고 수급도 아주 크게 강조하지는 않고 있죠. 그냥 지금은 무난하게 휴식 구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괜히 의미 부여하면서 이제 머리 싸매지 말고 좀 쉬엄쉬엄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 휴식 구간을 잘 쉬어 두어야 다음에 또 시장이 달리는 구간에서 상승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또 멋지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 휴식 구간에서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정투자,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